안녕하십니까. 3분 소방안전입니다. 이번에는 프리액션 밸브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주차장에도 건식 밸브, 드라이 밸브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세가 프리액션 밸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면 감지기 면제 기준이 있어서 드라이 밸브를 설치했습니다. 드라이 밸브는 동작 원리가 감지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2차 측에 공기압으로 채워 있다가 헤드가 터지면서 그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감지기를 설치 안 하고 공장이나 창고에도 드라이 밸브를 많이 설치했었는데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서 스프링클러도 설치해야 되고 감지기도 설치해야 되는 법이 점점 강화되니까 드라이 밸브를 설치할 명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면 동결 우려 장소에는 배관에 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프리액션 밸브 준비 작동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펌프에서 요 밑에 보시면 저수조가 있고 펌프가 있고 모터가 있고 압력 챔버,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 그 다음에 요거는 수동 조작함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프리액션 밸브 유수 검지 장치 실이라고 하는 준비 작동식 밸브입니다. 여기 보면 1차 측 밸브 TS 템퍼 스위치, 2차 측 밸브 템퍼 스위치, 삼각형의 P자로 쓴 게 프리액션 밸브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 1차 측 압력계, 2차 측 압력계, 배수 밸브, 드레인 밸브고 1차 측 개폐 밸브 이전에 배관이 나간 게 이게 세팅 밸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액션 밸브는 크게 다이아프램 방식과 클램프 타입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5가지 종류를 한번 보면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 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리는 준비 작동식이 있고 일제 살수식이 있고 부합식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류인데 그 중에 한 가지 프리액션 밸브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작동 원리는 프리액션 준비 작동식이나 일제 살수식이나 동일합니다. 프리액션 밸브의 헤드는 다 폐쇄형으로 이 배관 자체가 전부 다 빈 배관이고 헤드는 폐쇄형을 사용하지만 일제 살수식은 헤드가 전부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액션 밸브의 동작 원리는 동일하며 그 감지기에 의해서 작동했을 때 일제 살수식은 개방된 헤드로 무조건 다 쏟아지지만 프리액션 밸브는 물이 넘어가도 폐쇄형 헤드이기 때문에 바로 물이 쏟아지지 않고 화재가 더 진행되어 처음에 감지기로 인해서 화재를 발령하지만 첫 번째로 감지기 회로는 A 회로, B 회로 또는 C 회로 이렇게 2개 이상의 교차 회로 방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일반 감지기 하나로 쓰다 보면은 오동작이 너무 잦죠. 감지기는 그러다 보면 뭐 허구한 날 물이 넘어가서 이 펌프 동작하고 배관에 물이 주고 또 이거 세팅하려면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하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로를 A 회로, B 회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감지기 하나가 동작했을 때 A 회로의 감지기 또는 B 회로의 감지기가 하나가 동작했을 때는 그 신호가 수신반으로 갑니다. 수신반으로 넘어가서 경종, 비상방송 뭐 그런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로가 인근에 있는 감지기가 또 하나 동작했을 때는 진짜 이거는 화재로 인식을 해서 설비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감시 제어반에 AB 회로가 확인이 되고 그 신호를 어디다가 주냐면 프리액션 밸브 여기 보면 솔 밸브 이 부분으로 줘서 여기 24V를 줘서 이게 솔 밸브가 닫혀 있다가 이게 동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감지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부착 방법은 그 천장면에다가 그냥 부착하는 겁니다. 천장면에다가 그 대신 헤드는 천장면에서 좀 떨어뜨리죠. 가능하면 30cm 이내에 가까이 30cm 이내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천장의 바닥 길이를 보통 3m로 보고 있거든요. 화염에 의해서 체류하는 열은 보통 10% 범위 내에 이제 체류하게 되는데 그게 30cm로 본 것입니다. 원리에 의해서 30cm로 이제 정한 것입니다. 감지기가 먼저 동작하고 폐쇄형 헤더니까 나중에 이제 헤드가 터졌을 때 감지기가 먼저 동작하고 설비가 동작하면 설명드렸듯이 솔레노이드가 개방되면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물이 빠져나가니까 요거 밀고 있던 다이어프램이 압력이 빠지고 여기 1차 측에는 항상 가압이 되어 있으니까 압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는
압에 의해서 이게 뒤로 밀립니다. 이 부분은 고무 라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밀리면서 다이아프램이 뒤로 빠지니까 물이 이렇게 해서 넘어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솔레노이드가 개방이 되면 이 1차 측 압력계도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넘어간 물에 의해서 물이 이 압력 스위치로 들어가죠. 이 압력계로 들어가서 압력계에 압력이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를 건드려줘서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이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되는 거는 그 층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압력 스위치 붙었다고 해서 다른 층에 사이렌이 울리는 건 아니고 그 층에 사이렌만 웁니다. 그렇지만 수신반에는 화재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프리액션 밸브는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 주로 설치합니다. 학교라든가 공장 또는 창고, 또 골프 연습장에도 보면은 1, 2, 3, 4층 만들어 놓고 바깥에다 그물망을 쳐놔서 바깥으로 이렇게 골프공을 쳐내는 그런 부위 완전히 개방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도 천장 부분에는 프리액션 밸브를 설치합니다. 현재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이아프램 방식이고, 클램프 타입 방식은 주로 옛날에 설치된 것들이 클램프 타입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다이아프램이 아니고 클래퍼를 닫은 상태에서 수압에 의해서 중간에 있는 핀을 눌러서 걸쇠를 걸어서 닫아둔 상태입니다. 이게 클래퍼입니다. 그래서 세팅 방법은 이런 경우에는 뒤에 또 레치 볼트가 있어서 안착시킬 때 이게 번쩍 들리면 세팅할 때 제대로 세팅 안 되고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치 볼트로 안착을 시킨 다음에 하는 약간의 이제 다이아프램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거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척을 밸브 잠그고 세팅 밸브를 통해서 압력을 가해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팅 밸브 쪽에 물이 들어가서 잠가주는 방식입니다. 배관 전체에 물이 넘어갔을 때는 2차 측 밸브를 개방해서 드레인 밸브로 완전히 물을 완전히 배수시킨 다음에 잠그고 1차 측 잠그고 이 세팅 밸브에 의해서 세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좀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준비 작동식 프리액션 밸브는 신뢰도 면에 있어서는 습식보다는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식은 항상 헤드까지 물이 차여 있어서 헤드 온도가 올라가서 감열부가 개방만 되면 물이 무조건 쏟아지지만, 이 방식은 감지기와 연동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감지기 회로가 고장이 났다든가 요 솔레노이드 요쪽에서의 고장이 났다든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설비는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정상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고 주기적인 점검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1차 측에는 압력이 제대로 차여 있는지, 2차는 압력이 제로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지금 화재 안전 규정에 보시면 2차 측 배관은 저압이나 대기압으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압이라는 것은 배관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약한 압력으로 배관을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그동안 점검을 해보면 저압은 볼 수 없었고 배관이 빈 배관이에요. 대기압으로 유지되어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 이 배관이 어디가 파손이 됐다든가 헤드가 이상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여기 뭐 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소화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배관에 수평 주행 배관이나 또는 수직 배관에 어디 펑크가 나거나 구멍이 뚫렸다든가 파손이 됐다 할 때는 물이 없으니까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되겠죠. 이 헤드는 폐쇄형 헤드로서 상향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상향식을 쓰는 이유는 가지 배관을 통해서 상향으로 있으니까 설상 물이 넘어갔다 치더라도 화재가 지난 후에 이 드레인 밸브를 통해서 물을 빼면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물을 완전히 다 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중에는 덕트 밑에 아랫부분에 측벽형 헤드나 그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이 한번 내려간 거는 뺄 수가 없죠. 빼지 못하면 위에 거는 빠지지만 밑에 걸 빼지 못한다면 겨울철에 이게 얼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볼 밸브를 달아서 이걸 열어서 물을 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수직 부분을 드라이 펜던트라고 하는 그걸로 이제 설치를 해서 물이 아예 여기 못 들어가게, 그래서 헤드가 터지면 같이 위에가 같이 터지게끔 드라이 펜던트를 설치합니다. 화재 안전 규정에 보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및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이렇게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드라이 펜던트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한 경우, 또 하나는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장소가 동파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우려가 없어서 동파 우려가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한 경우, 이 개방형이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제 살수식인 경우, 일제 살수식은 물이 다 빠지니까 항상 개방되어 있으니까 뭐 물이 차여 있을 이유가 없죠. 세 가지인 경우 외에는 전부 다 상향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거 배수도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지만 드라이 펜던트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아까 AB 감지기 위해서 동작할 때 보면은 교차 회로 방식을 하는 이유가 오동작이 보통 감지기는 자주 있기 때문에 AB 감지기로 동시에 동작했을 때만 설비가 동작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동작이 적은 8가지 감지기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8가지 감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꽃 감지기, 정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 분포형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축적 방식의 감지기, 이렇게 8가지는 오동작이 잘 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교차 회로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암기할 때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앞머리를 따서 축, 광복의 분란이 정말 분하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으니까 축 하면 축적 방식의 감지기, 광복해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그 다음에 복합형 감지기, 분란이 해서 불꽃 감지기, 그 다음에 정말 분하다 해서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그 다음에 분포형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이렇게 암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